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의 지식산책입니다. 오늘은 실존주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존이란 무엇일까요? 실존주의가 등장하는 초반에는 실존에 대한 개념이 조금 모호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 철학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본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존의 개념을 본질과 비교해서 설명한 인물은 사르트르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 조금 더 집중했는데요.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라는 명제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또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저라는 인간과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마이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이크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소리를 크게 해주고 녹음을 해주는 기계가 마이크입니다. 마이크의 본질은 그렇다면 소리를 확성하고 녹음하는 거죠. 만약에 마이크가 소리를 내주지 못한다면 그건 마이크가 아닙니다. 사물에서 본질이 빠진다면 사물은 더 이상 그 본질의 사물이 아닙니다. 그게 빠지면 그게 아닌 거가 되는 거죠. 말장난 같죠? 마이크는 반드시 소리를 확성해야만 합니다.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이 마이크의 기능, 사용 목적을 먼저 고안했습니다. 모든 사물은 이처럼 현실의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기 전에 발명자 또는 고안자의 머릿속에 생각으로, 목적으로 그 본질이 먼저 정해졌습니다. 기계를 만들었는데 어쩌다 마이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물은 본질, 즉 기능과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먼저이고 이후에 그 존재의 목적에 따라 사물이 현실에 나오게 됩니다. 사물은 우연보다는 필연으로 만들어집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죠. 그렇다면 저라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제가 도시책방을 하지 않는다고 제가 아닐까요?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운둔하면서 히키코모리가 된다 해도 저는 저입니다. 제가 머리를 박박 밀고 산속에 절로 들어가거나 배를 둘러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해도 저는 저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든 저는 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라는 인간, 모든 인간에게는 타고난 본질이 없습니다. 인간은 우선 존재합니다. 이후에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고민하고 불안해하면서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찾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사르트르가 말한 실존주의의 바탕 개념입니다. 인간은 사물과 달리 존재가 먼저고 본질은 개개인의 주체적인 선택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실존주의는 2차 대전 이후 사르트르를 통해 널리 알려지기는 했지만 실존의 개념은 키에르케고르, 야스퍼스, 하이데거, 포이어바흐, 니체 등이 이미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서양 철학은 중세 이후 계속해서 본질을 찾는 학문이었습니다. 어디에나 적용되는 본질을 파악해서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려 했는데요. 인간이란 무엇일까? 이성은 무엇일까? 사랑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핵심을 찾고자 했습니다. 본질을 다른 말로 하면 보편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라면, 뭐뭐라면 당연히 이렇게 있어야 하는 당위성이 생기고 그러한 당위성은 사회 규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본질과 보편에서 벗어나는 사고와 행동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할 만큼 본질과 사회 보편성은 사회 윤리 도덕과 연결되어 있죠. 이처럼 서양 철학은 기본적으로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과 사고의 핵심은 이성이라고 믿었죠. 그토록 확신했던 이성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발전을 거듭했지만 이성의 한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합리와 이성에 근거한 효율성은 인간을 그들이 말한 본질에서부터 소외시키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기계처럼 하나의 사물처럼 도구화되어 사회의 가치와 역할로 규정되면서 인간성이 상실되죠. 역할에 매몰된 인간성 상실의 모습은 카프카의 변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회 역사적으로는 1차 대전 이후 1918년 러시아 혁명, 1929년 대공황, 그 즈음 나치의 세력의 확대와 더불어 1936년 스페인 내란, 그리고 1940년 2차 대전의 시작과 이후 소련과 미국의 냉전 체제가 구축되면서 그토록 확신하고 명징했던 인간의 이성에 대한 짙은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계몽주의 이후 계속된 이성 낙관주의는 개인의 소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전 세계적인 가치 체계를 붕괴시켰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많은 철학가와 사상가들은 인간은 정말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실을 냉정하고 투철하게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런 생각 위에 새로운 인간의 존재와 삶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실존은 본질과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실존은 여기, 지금, 있다입니다. 본질은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뜻이죠. 있다와 이다는 다릅니다. 실존은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의 유한성에 주목해야 하죠. 지금 내가 여기 없으면 실존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닌 무엇이다 아니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일종의 가능성이고 시간과 상관없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실존은 시간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존주의는 플라톤 시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데아, 다시 말해 본질과 보편성이 아닌 존재와 개별성을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실존주의는 인간은 우선 존재하고 이후에 본질을 찾아 나서는 주체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몽주의 이후 인간의 본질을 이성과 사고의 핵심으로 삼았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의 명제가 역전이 되죠.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먼저입니다. 내가 존재함으로써 너와 나의 관계성이 성립하고 세상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존의 이그지스트는 라틴어 엑시스테레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엑스는 탈출, 벗어나다의 뜻을 가진 접두어입니다. 존재는 무엇이다에서 벗어난다는 뜻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뭐이다는 본질을 말합니다. 실존주의는 본질 밖으로 나와서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질이라는 공통분모보다는 나라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변수가 우선입니다. 나의 존재가 본질보다는 먼저라는 자각과 깨우침 속에서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죠. 나만의 본질은 상대와 사회와 세상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 나서는 선택과 행동과 그 결과로 결정됩니다. 개인의 개별성과 주체성이 매우 강조됩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가능성을 파악하고 선택합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한계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본질을 만들어가는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태어나면서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죽음을 생각하면 덧없고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허무주의나 비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한계, 모든 끝을 생각하면 살아있음을 자각하게 되죠. 어느 날 불치병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어떤 누구든 그 사실을 부인하고 외면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고 아니라고 외쳐도 그것은 하나의 사실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서 살아있는 시간을 절박할 정도로 소중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찬란할 정도로 소중하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마지막 부분에 메르소가 자신의 엄마가 죽음을 앞두고 왜 약혼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비로소 사형 선고를 받은 직후 자신의 삶을 깨닫는 부분이 나옵니다. 실존주의는 이러한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 끝이 있는 상황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마주하면서 지금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기쁨과 의미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를 생애 철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살면서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한계 상황, 그 끝을 생각하면 현 존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본질과 생의 의미를 되찾게 되죠. 실존주의는 자신의 본질을 찾기 위해 자신을 세상에 던져 자신이 누구인지 체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실존주의를 또한 행동 철학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는 어떤 당위성도 의무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한정짓지 않고 구속되지 않으면서 오롯이 자신의 생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정해진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실존주의는 무엇이든 선택할 자유가 있음을 축복이자 또한 재앙이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도 오롯이 나에게 있습니다. 또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만큼 타인도 동등한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결과를 안다면 고민과 생각과 불안의 여지도 없겠죠. 하지만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갖고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불안합니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싶지만 그 결과는 책임져야 하고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실존주의는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존재 방식입니다. 모두에게 공통된 답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해답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 또한 제각각입니다. 각자의 해답은 각자가 찾아가고 그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거죠. 인간은 세상에 던져졌기 때문에 살아야 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내는 과정은 선택의 과정입니다. 어떤 선택이 내 삶에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며 또한 자아를 풍요롭게 할지는 오롯이 자기 자신만이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주체성과 책임의식은 기독교적 세계관과 합리적 세계관의 커다란 반항처럼 보여졌는데요. 신앞으로 회귀를 말했던 유실론적 실존주의 이후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만을 내세운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지금까지도 여러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단과 공동체가 요구하는 윤리와 보편적 당위성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선택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실존주의는 나라는 개체가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듯한 그런 방종 또는 이기주의로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실존주의는 매우 사회연대적인, 그래서 프랑스 68세대를 이끌어낸 사상이기도 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 보편적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회 참여적인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쓰레기를 거리에 버릴 자유가 있다면 상대도 쓰레기를 버릴 자유가 있죠. 그래서 모두가 쓰레기를 거리에 버린다면 우리 주변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예로 나는 주차를 자유롭게 하고 싶다고 오직 나만의 편리함으로 주차를 아무렇게나 한다면 나의 선택으로 인해 타인에게 불편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타인의 무책임한 주차로 내가 불편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죠. 실존주의가 기존의 보편적인 본질과 질서를 무시하면서 무조건적인 반항, 반사회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오해받기도 했는데요. 실존주의는 내가 자유로운 만큼 상대도 자유롭고 나의 선택이 곧 타인에게도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회 참여를 깨닫게 합니다. 결국 나는 주체적인 선택으로 사회 보편적인 본질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유 앞에서 방황하는 인간이 무엇을 하든 그 결과는 어떤 누구의 책임도 아닌 선택을 한 개인의 책임인 거죠. 실존주의는 각자를 책임지는 인간으로 사회 참여와 연대를 강조합니다. 실존주의는 구체적인 이론보다는 실천적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한계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선택 앞에서 불안과 불확실성을 마주하면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본질과 생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존주의는 이율배반적인 삶에서 주체적인 인간이 되라고 말하는데요. 인간은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상황에 이끌려서 자신의 주체성과 개별성을 포기하고 타인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상황에 이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주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극복할 것인지 이 또한 개인의 자유이며 선택이며 책임입니다. 삶의 기쁨을 얻기 위해 죽음, 다시 말해 한계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기꺼이 죽으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안타깝게도 삶은 우리에게 언제 죽겠냐고 묻지 않습니다. 인간은 분명 끝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죠. 이러한 인간의 절박한 한계성을 인정하고 나면 역설적으로 내면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실체를 마주하고 인정하면 더는 두렵지 않게 되죠.
지금까지 도시책방의 지식산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